너와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네, 오늘 2023년 2월 1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엄청 추웠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좀 포근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진다. 네, 혹시 지난주에 내복 입어보셨나요? 아니죠. 저는 이재명이가 네. 쌍방울 내복 입었다 해서 내복 안 입습니다. 빈정상해가지고. 네. 요새 날씨가 따뜻하니까 네. 그 진역 살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네. 총장님께서 네. 추천하고 싶은 주제곡이 있다고 주제곡. 하셨잖아요. 우리 그럼,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노조가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 이재명 주제가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어떤 건가요? 김용임이 부르는 네. 밧줄로 꽁꽁. 와, 있잖아요. 네, 짧게 한번 불러주세요. 뭐야?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이재명이 떠날 수 없게. 떠날 수 없게. 그래서 밧줄로 꽁꽁. 그 포승줄 아니에요? 우리 핸드폰에 네, 밧줄로 꽁꽁 컬러링으로 해서 네. 그 이재명을 위한 헌정곡으로 이렇게 네. 김용임의 밧줄로 꽁꽁. 네. 부르기도 쉬워요. 밧줄로 꽁꽁, 되게 좋은 노래죠. 밧줄로 꽁꽁, 네. 단단히 묶어라. 네. 또 어디 네. 북한으로 망명하거나 어디 밀항하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기 전에 얼른 붙잡아야죠. 단단히 묶으라고 네. 김용임이가 네. 목매어 부르고 있습니다. 또 네. 우리도 함께 불러봐요. 네. 김용임의 이재명을 위한 네. 김용임의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네. 시작해 봅시다. 네. 그리고 그 이재명과 이 대북송금 문제로 또 떠들썩했잖아요. 네. 근데 이 간첩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간첩이 있나요? 간첩.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간첩이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간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 친밀하게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또 북한군 뭐 현빈같이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간첩은 다 멋있게 주인공이잖아요. 나와. 네. 간첩요. 김명민 네.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은밀하게 유대하게 해서 보면은 그 김수현. 네. 얘네들이 다 김현빈, 김수현, 김명민 얘네들이 간첩이고 네. 우리 그 우파 형사로 나온 애는 그 누구죠? 유해진이?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유해진 좋아합니다. 저도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요. 예. 하여튼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계가 네. 약간 얘네들이 뭔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간첩이 있느냐 없느냐. 네. 우리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 밤늦게 이불 쓰고 라디오 듣는 사람, 연탄 가격, 담배 가격 모르는 사람, 네. 간첩 식별 이런 게 있었어요. 어. 쥐를 잡자, 쌀이 모자라니까 분식하자, 간첩 잡자,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했는데 요새는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나 어릴 때예요. 네. 묻지 마세요. 네. 무장공비하고 간첩은 다르죠. 전부 총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요새 네. 간첩은 뭐냐면은 네. 적을 이롭게 하고 네. 내부를 이간시키고 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사람을 통칭 일컫는 거예요. 막 그 영화 보면은 총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공비, 무장 공비 이런 경우고 청와대 폭파로 한다 이거 간첩이라고 안 하잖아요. 무장 공비. 간첩은 네. 임무와 역할이 좀 다르죠. 근데 무장공비라는 단어도 좀 옛날에 쓰던 단어여가지고 사실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옛날에는 네. 간첩하면은 촌마다 멸공이라고 써붙이고 네. 그 옆에 쥐를 잡자, 네.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렇게 네. 거짓골 못 면한다, 분식하자, 네. 간첩 잡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는 그 김국성이라고
그 정광화 목사님하고 아, 예. 방송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 너하라 TV 시청자분들께는 좀 야, 잘 아시는 잘 분이죠. 아시는 분이시죠. 대남 네. 정책총국 대령 출신인데 네. 남한에 본인이 있을 때 15만 명을 이렇게 약 15만 명을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예, 직간접적으로 네. 난파해서 관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네.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새끼 쳤으면은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무섭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한번 쭉 해볼까요? 네.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왜 네. 이렇게 얘기하냐? 사회 곳곳에 많지만 네. 간첩 북한에서 가장 노리는 게 네. 노동자 농민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은 우리나라의 숫자가 네. 다 합쳐서 몇 프로 안 되니까 노동자 하면 어디겠어요? 민주노총, 네. 그다음에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약간 있고 뭐 네. 전교조 뭐 이런 네.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범민련 출신의 민경우 현재 네네.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행동의 대표님이세요. 예, 예. 근데 민경우 대표님이 어떤 분인가요? 민경우 대표님은 저 서울 의대를 83년대 입학했다가 공부 네. 잘했어요. 네. 1년 있다 자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학생운동 하려고 국사학과로 다시 시험 봐서 또 입학을 해요. 정말 자퇴하고. 똑똑하신가 봐요. 공부는 잘해요. 그래서 네. 그 끝나고 남측 그 범민련 사무처장을 하면서 네. 그 진행 사항을 북한에 계속 보고를 해다가 간첩이네요. 잡혀서 4년 2개월 복역을 했죠. 아, 그래서 지금은 그 미래 대한행동이라는 네. 북한을 굉장히 이제 네. 가보니까 주체 사상도 모르고 저것들 완전히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그 이상한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민경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85년도에 아, 그 구로 동맹파업 때 예. 이제 우리가 저를 잡아가 가지고 동맹파업을 할 때 네. 이 굶으면서 싸운다 그래가지고 네. 단전단수 상황에서 싸웠으니까 네. 그때 뭐냐면 서울대생 몇 명이 13명인가가 그 음료와 물과 빵을 들고 농성 현장으로 돌아가지고 그걸 건네주다가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아, 그때 말로 구사대한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맞고 기절해서 끌려 나온 사람이 이제 민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인연이 인연이 있으시네요. 있죠. 왜 이렇게 잘 아시나 했더니 이게 인연이 또 예, 있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 간첩들에 대해서 좀 잘 아주 알고 잘합니다. 계시더라고요. 네. 간첩 혐의로 4년 2개월 복역을 했고 범민련 네. 사무처장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민주노총의 택배노조 진경호, 네. 그다음 김태환 수석부위원장, 네. 김태환 수석부위원장과는 감옥에서 같이 빵 동기예요. 민경우 씨하고는 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사파 활동에 대해서 네. 택배 기사로 위장처한 뒤에 노조 핵심으로 활동하는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민경우 미래 대한행동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민주노총이 택배, 건설, 학교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강하게 하는 데는 위원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정치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통찰력 있는 했거든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석기 사태로 네. 통진당이 이제 한 방 먹고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니까 네. 옛날에는 대학교 나가고 해서 상층을 장악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상층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상층 활동이 맡기자 이른바 하층 활동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택배, 네. 학교 비정규직, 네. 건설, 마트, 콜센터, 네. 환경미화원, 네. 청소부 같은데요. 이런 데로 뭐냐면 노동운동으로 주사파 활동가들이 스며들어서 네. 이 상층부를 장악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택배의 진경호, 예. 그다음에 김태환 수석 부위원장 이런 경우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과 하여튼 귀에서 피가 나도록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상층 이게 하층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지. 과거에는 네.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렇게 이념 활동을 주로 하고 네네. 노동자 농민한테는 그렇게 행동대원으로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막히니까 네. 이렇게
사회 조건이 너무 민주화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노동 현장으로 침투해 오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진경호라 택배노조 위원장이라든가 네. 김태환 어떤 택배노조 수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는 뭐 국회의원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민주노총의 간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 길이 막히자 네. 이 하층 운동, 네. 그러니까 즉 비정규직 운동에 뛰어들어서 그렇죠. 본인들의 이제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다라는 거네요. 네. 네. 아 근데 이 방법도 정말 독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좋은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그 작은 곳을 파고 들어가지고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첩 사태까지 그렇죠. 몰고 왔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예. 요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 진경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그 민주노총의 통일위원장을 하면서 네. 한 150여 명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방북을 합니다. 네. 방북을 해서 우리나라 당국이 그때 네.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도 가지 말라는 3대 금지 지역이 있어요. 어딘가요? 세 군데. 금수산 기념궁전. 아, 그다음에 혁명열사릉, 네. 대성산 혁명열사릉, 네. 그다음에 애국열사릉. 요 세 군데는 절대 가지 말아라. 네. 그랬는데 이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예. 50여 명을 이끌고 참배를 하죠. 그때 그것을 주도한 네. 이 민주노총 간부가 진경호, 지금 현재 네. 택배노조 그쵸. 위원장이죠. 최은민 여성부위원장, 네. 이시욱 금속노조 연맹 통일위원장, 네. 이수미 총무국장 네.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 혁명열사릉을 뭐냐면 가서 참배를 하고 참배 헌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헌화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 뭐냐면은 네. 그 사람들의 조국은 남쪽이 아니죠. 저 위에 있는 그렇죠. 그쪽이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한민국 대통령들한테는 한번 헌화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혁명열사릉은 김일성 일가가 묻힌 곳이에요. 예. 그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경호 지금 택배위원장인데 그 당시에는 통일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벌을 받고 또 이제 네. 통진당에 해산되고 하면서 이제 통일위원장으로는 뭔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 택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그쪽에서 네. 이제 세력을 넓혀간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네.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네. 처벌을 거의 안 받았죠. 어떤 처벌을 받았었나요? 처벌이 아니고 행정제재로 해서 1개월간 방북 제한. 근데 어차피 못 가는데 아니, 하나만은 아니 네. 1개월간 방북 제한이에요. 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기금 지원액 중에 네. 3분의 1 삭감. 아, 요 정도로 소음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네. 그때 뭐냐면 한나라당 같은 데서는 저거는 뭐냐면 이적행위다. 네. 이렇게 이석훈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우상호 열린우리당 시절의 대변인은 네. 우발적으로 생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쌍수를 들고 뭐냐면은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예. 이들을 옹호하고 감쌌지요. 아니 근데 이 50명이나 가서 참배를 하고 이 4명이 헌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건가요? 이런 많은 우발적인 인원이? 게 아니고 이때도 뭐냐면은 남북은 평화, 남북 평화 이렇게 해서 네. 그때도 뭐냐면 저쪽이 그 대통령이었고 그냥 슬며시 뭐 별거 아니고 뭐 할 수 있는지 뭐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점 대담하게 간이 배받고 나와서 이제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면 그냥 미군 철수 네. 이게 입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주사파 총북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손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렇게 한 게 뭐냐면은 지금 네. 요번에 그 간첩단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네. 이런 어떤 징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징후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를 손방망이 처벌하고 네. 노동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그냥 혁명열사랑에서 참배하고 헌화하고 네. 그래놓고도 승승장구하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때 당시 네. 그거 뭐 갈 수 있는 거지 우발적으로 생긴 문제를 왜 그렇게 난리치냐 별거 네. 아닌 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넘어간 어떤 그런 것이 쌓이고 누적되고 중첩돼서 네. 그 적폐로 인해서 지금 사회 곳곳에 간첩단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건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검색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근데 네. 조선 노동당을 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들이 뒤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 검색 그 연결 단어에 그래서 진짜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요 전에는 막 그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으로 당원증을 네, 주고 그랬다고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네. 민주노총 같은 거 그 대의원대에 보면은 네. 그 북한에서 그 뭐지 그 김정일이가 뭐 인민위원회 뭐 회의할 때 네. 패스포드 들잖아요. 예. 근데 민주노총에서 패스포드 드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회의할 때 네. 뭐냐면 대의원 대회 네. 그 명찰 드는 걸로 네. 뭐냐면 숫자 세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은 예. 그냥 우게 가면 되지. 응? 그러게요. 왜 남쪽에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네.